자, 59분입니다. 제 핸드폰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7시입니다. 자, 모두 평안히 안녕히 잘 주무셨죠? 네. 네, 어저께도 아주 준방송 너무 재밌게 잘하시고 체험 사례들 아주 명품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루가 지나가는지 모르게 날마다 시간이 더 나이에 비례하듯이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벌써 6월 마지막 날입니다. 자, 밤새 평안히 잘 주무셨으려고 보시고요. 오늘도 좀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잠깐 우리 문점숙 어머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머님 말씀 중에 무엇이 있냐면, 몸에 보내는 신호, 몸 체크를 한번 해보면서 지켜보자 라는 말씀. 야, 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제 알아차리시고 이런 말씀을 쓰신다는 게 저는 너무 감동이었고요. 제가 어저께 이제 톡을 하나 받았는데, 이렇게 준방송을 하면 옆에서 이제 틀어놓으시고 가족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두 남매지간이 워낙 그림 같은 남매지간인데 톡을 보냈는데 아마도 여동생이 오빠한테 설명을 해주라고 톡을 보낸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잠깐만, 오늘은 못 들어오셨나 보다. 그런데 그분이 여동생이 설명을 하시라고 하면서 오빠한테 넘기면서 여동생이 톡을 쓴 걸 보니까 너무 정확하게 이미 얘기를 다 소비자분한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도 이제 상담을 하시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선생님, 저 앉았다가 일어날 때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요. 뭐, 앉았다 일어나면 막 갑자기 어지러워요.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이게 빈혈인가 보다. 또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에는 사실 우리 몸이 보내는 이 신호는 아주 정교하고 어떻게 보면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숨겨진 이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풀어드리려고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요거를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제가 요 PPT 한 장을 띄워놨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거를 좀 잘 알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지금 번외로 여러분들께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워낙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요. 제가 복 중에 복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반복. 네, 반복이라고 말씀하시죠? 네, 반복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현장에 나가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생명의 주관은 피와 산소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자,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제 피에 대해서 얘기는 다 하고 있는데, 그럼 피는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피, 피가 어디서 음, 피가 골수. 그렇죠. 골수.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피가 몸에서 만들어지지 어디서 만들어지겠어요. 그렇죠? 근데 골수입니다. 골수. 자, 많은 분들이 어저께 이제 누구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간에서 피를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피는 이 뼈 속에 있는 골수라는 이 공장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골수에는 아주 특별한 씨앗 같은 조그만 세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TV에서도 들어보시고, 여기에 하여간 어디서든 들으셨든, 조혈모 세포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조혈모 세포라는 것이 이제 자라면서 산소를 운반하는 사명을 받으면 걔가 적혈구가 돼요. 그리고 너는 면역을 담당해라. 그러면 걔가 바로 백혈구가 됩니다. 그리고 자 쉽게 멍드시는 분들 있죠. 피를 멈추게 하는 이런 것들 자꾸 이제 혈소판 수치가 낮아버리면 내가 조금만 부딪혀도 이제 멍이 드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 피를 멈추게 하는 혈소판을 만들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피라는 거는 생명을 주관하는 여러분들 피 없는 분들 여기 계시나요? 저요. 안 계시죠? 제가 피 네. 있는 사람은 다 먹어야 돼. 그게 뭐죠?
액티바이저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왜 그런 설명이 되는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연결을 하시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피는 골수라는 뼈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거기에는 조그만 씨앗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씨앗이 바로 조혈모세포인데 걔가 자라면서 사명을 받습니다. 산소 운반해라 그럼 적혈구, 면역 담당해라 그럼 백혈구, 그다음 피 멈추게 해 그러면 혈소판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골수가 피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재료가 있어야지 뭘 만들 거 아닙니까? 그죠? 완성품이 만들어지려면 그 재료는 결국 뭐죠? 그 재료는 영양소, 네, 맞아요. 산소, 예, 여러분이 예. 드시는 모든 음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영양소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음식을 통해서 영양소를 여러분들이 얻어내시는 거죠. 그렇죠? 자, 결국은 근본은 음식입니다. 음식에 있는 영양소를 섭취를 해야 우리가 에너지라는 것이 생겨서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음식을 먹으면 위와 장에서 소화를 시키고요. 그리고 흡수하고요. 영양소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죠. 그 영양소가 결국은 혈액을 통해서 어디까지? 골수까지 전달이 되고 그 골수는 그때 그 비로소 받은 재료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피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지금 메커니즘이 똑같아요. 제가 건강기능식품 컨설턴트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지만 먹는다. 그 다음 소화한다. 흡수한다. 그리고 영양소가 골수까지 전달돼서 피를 만든다. 그 피에 의해서 우리가 영양분과 산소가 전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생명활동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섭취한다, 순환한다, 대사한다. 그쵸? 배설한다. 네. 다 똑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인체의 메커니즘을 그렇게 짧게는 3단계, 4단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산다. 거기다가 플러스 잘 쉰다. 이거죠. 자, 그래서 혈액을 만드는 데는 필요한 영양소가 꼭 있는데 주 재료가 있어요. 주 원료가 있어요. 우리가 밥을 하면은 제일 주 원료가 쌀인 것처럼 여러분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혈액세포를 자체를 만드는 건 기본 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구조도 전부 다 단백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백질, 고기 덩어리예요. 두 번째는 결국은 철분이에요. 우리가 철분을 뭘로 하냐면 그 빈혈 수치로 알죠? 헤모글로빈 수치로. 그래서 그 적혈구 속에 있는 그 헤모글로빈이라는 것을 만드는 핵심 성분이 바로 철분입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결국 뭐가 오죠? 빈혈이 온다는 말씀드렸어요. 자, 이 빈혈 기억하시고 좀 전에 이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어지러움증으로 연결을 할 겁니다. 자, 급하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가 왜 깡통을 가지고, 빨간 통을 가지고 이거 적혈구의 재료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냐. 자, 세 번째는 단백질이 주 원료라면 이것을 만들 수 있는, 피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비타민 B12, 신경 이 전달 물질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엽산, 이제 임산부들이 계실 때 우리가 병원에 저기 산부인과를 가면 반드시 엽산을 먹으라고 하는 것처럼 비타민 B9, 9과 비타민 B12는 좀 전에 만들어진 이 혈액세포가 있잖아요. 그거를 정상적으로 잘 자라게 해서 세포 분열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강력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헤모글로빈이라는 것을 생성이 돼야지만 내가 제대로 된 적혈구를 만들어내는데, 피를 만들어내는데, 그 헤모글로빈이라는 것을 생성을 만들어내기까지는 비타민 B6가 없으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벌써 비타민 B6, 그 다음에 9, 12, 벌써 6, 9, 10이죠.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낮춰주는 걔네들과 똑같아요. 그러니 얘네들이 반드시 있어줘야지만 피가 만들어지니까 결국은 깡통은 적혈구의 재료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외에 또 다른 게 다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지용성인 비타민 빼고 우리 PM에는 전부 다 뭐가 들어있냐면 공통적으로 비타민 C가 강력하게 다 들어있어요. 이 비타민 C는 철분 흡수를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얘는 열일을 다 해요. 하여튼간 비타민 C는. 그래서 비타민 C는 많이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도 나머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아연하고 구리가 있죠. 이 골수가 혈액세포를 잘 만들도록 도와주고 이 철분이 제대로 내가 쓰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게끔 해주는 녀석들이 바로 아연과 구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의학에서는 이 비가 혈을 만든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비는 우리가 병원에서 말하는 이 안에 있는 그 췌장하고 옆에 있는 그 비장 그 하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 자체 내에서는 통합적으로 소화 흡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영양 공급 이런 담당하는 모든 시스템 전체를 우리가 한의학에서 비라고 얘기합니다.
비가 건강해야 진액이 생기고, 이 진액은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렸던 중요한 체액과 같습니다. 진액이 충실하게 만들어져야, 충실해줘야지만 이 혈이라는 걸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혈액을 잘 만들어야 체액이 만들어지고, 그 체액에 의해서 우리가 뭐가 만들어진다? 호르몬 같은 것들이 그렇죠.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 호르몬은 우리 모든 감정의 신호예요. 그래서 내가 우울하다, 아니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호르몬이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금 이 얘기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혀 지금 생각지도 않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액은 몸속을 촉촉하게 하는 체액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혈과 같은 것은 사실 아니지만 서로 같은 이런 근원에서 만들어지고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쉽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내가 좋은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그것을 소화를 잘 시키고 흡수가 잘 되게끔 해준다. 그리고 필요한 영양소를 만들어내고 골수로 그것을 전달시키고, 골수에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만들어진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피는 골수가 만들고요. 골수가 피를 잘 만들려면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충분한 영양소가 공급이 되어져야 된다. 재료가 있어야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좀 전에 우리 홍영현 어머니 170이라는 혈압이 나오셨는데 72세십니다. 중성지방 너무 좋으셔서 어저께 제가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 170으로 나오는 그 혈압이, 원래 혈압이 수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 단톡방에다가 혈압에 대한 영상 하나를 보내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딱 어떻게 적재적소에 이런 질문을 해주셔서. 근데 어르신들이 그런 경우 있어요. 평상시 괜찮다가 병원에 가시고 한의원 가시고 좀 움직이시다가 혈압을 재버리면 갑자기 긴장이 돼서 불안하고 또 검사 받는다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어서 혈압이 일시적으로 급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백의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의사나 간호사가 옛날에는 하얀 가운을 입었잖아요. 지금은 병원마다 간호사들이 좀 틀리게 있긴 하지만, 그때 그 백의라는 것을 보고 만들어진 긴장성 혈압이다. 그래서 백의 고혈압이라고 생겼는데,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뭘 검사한다 그러면 되게 긴장을 하세요. 그래서 소변을 보시고 와서 이 혈압을 재도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져 있고, 당화색소는 아니지만 그 당 수치도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혈압은 한 번 측정한 숫자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안한 상태로 누우셔서 아침과 저녁에 며칠 동안 반복해서 한 세 번째 재는, 그 평안했을 때 재는 세 번째 쟀을 때 그 평균치, 그것이 진짜 내 혈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만, 다만 170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그 가볍게 볼 수 있는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만 그렇게 수치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평소에도 그렇게 나오는 것인지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혈압이 무서운 이유는, 여러분들 그거를 방치하게 되면 그 오래된 혈압은 결국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나 또는 뭐가 있었죠. 하여튼 뇌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렇지만 너무 수치에 겁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또 긴장해서 그런 거겠지 하고선 그냥 가볍게 넘어가실 일도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본론으로 할 얘기는 너무 많은데 지금 다른 얘기를 또 너무 많이 하네요. 여하튼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립성 저혈압인 거. 내가 앉았다 일어났을 때 갑자기 어지러움증. 이 어지러움증은 빈혈이 아니라 이런 기립성 저혈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호르몬을 쥐어짜는 인생인지 아니면 호르몬을 채우는 인생인지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나온 팀에서는 여러 번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어렵게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물리법칙부터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구상에서 사는 우리들 인간들뿐만 아니에요. 모든 생명체뿐만 아니죠. 동식물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숙명이 있어요. 그 숙명이 바로 중력입니다. 중력. 라운팀에서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사과, 뉴턴의 그 만유인력 아시죠? 중력.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쵸? 근데 네. 땅에 떨어진 사과가 지발로 다시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나요? 네. 사과가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갑자기 상상을 하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무 위로 사과가 올라가려면 중력보다 더 큰 에너지가 있어줘야 돼요.
거꾸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우리 몸도 똑같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심장이 위에 있어요. 심장이 위에 있는데 발끝은 그 심장 아래에 있거든요. 심장에서 발끝으로 피를 보내는 건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아래로 흐르는 거니까 중력의 힘을 그대로 거슬러서. 맞죠? 근데 발끝에서 다시 심장으로 쫙 뿜어 올리려면 더군다나 저 높은 발의 끝에서 저 머리까지는 더 멀거든요. 그 머리 뇌까지 피를 끌어올리는 건 정말 중력과의 전쟁입니다. 이거의 원리를 잘 기억하시면 되게 쉬워요. 여기서 중요한 숫자를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우리가 제가 이제 많이 쓰는 건데 80대 20의 법칙. 이게 우리 이 몸에서도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뭔가 결정을 할 때는 80대 20의 법칙을 쓰는데, 자, 요 80대 20의 법칙이 뭐냐면 우리 몸의 혈액은 평상시 동맥의 20%가 있어요. 그리고 정맥의 80%가 머물러 있습니다. 자, 20%가 동맥에 있고 정맥의 80%가 머물러 있거든요. 머물러 있다라고 제가 지금 강조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맥은 단순히 피가 지나가는 통로가 아니라 머물러 있다라고 제가 좀 전에 표현했던 것처럼 이 우리 몸의 거대한 혈액 저장고입니다. 그런 뜻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우리가 보통 지금 앉아 계세요. 서재호 사장님도 그렇고 이경수 사장님도 그렇고 이영주 사장님도 그렇고 지금 앉아 계시죠? 서 계시는 거 아니시죠? 앉아 네, 있어요. 네,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우리 몸의 피 80%는 하체 쪽 정맥에 편안하게 담겨져 있어요. 지금 움직이지 않으신 상태니까 앉아 있는 상태라.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누가 불러요? 자, 이경수 사장님이나 서재호 사장님, 이용주 사장님, 특히 이용주 사장님이 남편분과 너무 좋으셔가지고 잠깐 이제 문 열고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용주 사장님이 갑자기 놀래서 벌떡 일어났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럼 이렇게 벌떡 일어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중력 때문에 피가 하체로 머물러 있던 것이 완전히 쏠려버립니다. 그럼 뇌로 가야 할 피가 어디로 지금 내려가는 거죠? 발끝, 네, 맞습니다. 발끝에 이렇게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뇌는 우리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들 뇌의 몸무게 난다. 뇌의 무게가 대략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g. 그렇게 작아 내가. 자, 아니에요. 1.4kg 정도 됩니다. 뇌 무게가. 근데 이 뇌가 열일을 다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노동하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엄청 되고 혈액을 많이 씁니다. 자, 1.4kg밖에 안 되는 이 뇌 무게가 사실 어떻게 보면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데 심장이 뿜어내는 이 피에 사실 20% 이상을 가져가는 것이 아주 뇌가 쓰는 열일을 피를 많이 쓰고 있는 아주 귀하신 몸입니다. 근데 갑자기 혈액이 공급이 끊긴다? 그럼 뇌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당장 전기를 받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깜깜해지는 그런 블랙아웃의 그런 위기 상태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저혈당, 저혈압이 무서운 이유가 뇌사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 몸이 이 중력을 이기고 뇌로 피를 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바로 그 힘이 바로 뭘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혈압입니다. 혈압. 뇌에다가 피를 보내기 위해서 강력한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압이 들어가는 거예요. 혈압. 자, 그 피의 압력이라는 거죠. 자, 혈압은 결국 나쁜 건 아닌데 우리를 살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 세포들의 생명의 압력인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자, 이제 제가 다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피가 머리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하체에 머물러 있던 이 피를 심장에서 퍼 올리고 심장에서 완전히 꽉 짜줘야 돼요. 수축을 해줘야지만 피를 펌프질을 해서 위로 올리겠죠. 이 과정을 지휘하는 이 사령탑이 바로 신장. 제가 급성 신우신우염으로 2번이나 쓰러졌거든요. 이 신장 위에 이게 모자처럼 써가지고 있는 작은 기관이 하나 붙어 있어요. 신장 옆 위에. 그걸 부신이라고 합니다. 부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 등장을 해요. 이 부신이라는 곳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해, 아우 기뻐, 뭐 이렇게 하는 아드레날린 이런 호르몬 거기서 그 아드레날린이 이제 분비되는 바로 에피네프린이라는 그 호르몬이 있는데 이 에피네프린은 아주 똑똑한 지휘관 역할을 해요. 우리가 일어나는 이 몸에서 지금 앉았다가 일어나는 순간 이 부신에서 즉각적으로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에피네프린이라는 이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그러면 이 호르몬이 하체 정맥을 아주 꽉 조여요. 꽉 조여서 피를 심장으로 펌프질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심장 박동을 조절해서 뇌까지 혈액을 배달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또 동영상을 또 하나 보내드려야지. 이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자,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립성 저혈압은 어떤 형태냐, 어떤 상태냐?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에피네프린을 만들어낼 부신이 고갈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 호르몬 고갈이구나. 결국은 이거예요. 뭐, 뭔지 모르겠지만, 뭐, 에페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호르몬이 부신해서 완전히 고갈이 돼서 내가 기립성 저혈압이 되는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몸의 중추 사령관이, 이 사령관 탑을 만든 것이 바로 뇌인데, 이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지 못하니까 하체에 있던 피는 안 올라오고요. 그리고 심장은 뇌에 피를 못 보내서 결국은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심장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아세요? 정말 눈물겨운 사투가 벌어집니다. 뇌가 죽으면, 이 머리에 있는 뇌가 죽으면 결국 내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주인님이 죽는다라고 세포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피를 보내야 돼 하고 세포들이 장난 아니게 이제 비상사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몸의 상체에 남아있던 이 피라도 어떻게든지 쥐어짜더라도 한 방울이라도 그거를 모아서 결국은 뇌로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가 모자라는데 억지로 쥐어짜니까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빵. 네. 자, 없는 이 피를 쥐어짜서라도 한 방울이라도 더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심장은 계속 짜야 되잖아요. 말캉말캉 수축기환을 너무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심장은 미친 듯이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막 심장박동이 빨라지죠. 그리고 온몸은 그로 인해서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발병하니까 뜨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온몸은 과열이 돼서 뜨거워지고요. 심장은 계속 두근거리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뇌로 가는 이 혈류가 부족하다 보니까 혈류가 부족하면 결국은 혈액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져요. 그럼 오는 것은 바로 고통으로 오죠. 바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두통이 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뇌가 쉬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죠? 긴장 상태니까 잠을 못 자요.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연쇄적인 거죠, 아주. 자, 그러다 보면 귀로 가는 혈액도 부족합니다. 뇌로 가는 것도 부족한데 귀로 보냈겠습니까? 귀로 가는 혈액이 부족하니까 이명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쎄 하고 쎄 소리가 나고 그리고 눈을 적실 액체도 없어요. 체액이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결국 안구 건조증이라는 게 여기서 또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체액이 마르니까 열은 발생이 되니까 자꾸 수분은 자꾸 날아가죠. 그러면 결국은 침샘까지 말라버려서 입이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거죠. 너무 신기하죠? 이 모든 증상이 결국은 이 뇌를 살리려고 심장이 필사적인 몸부림을 하는 거 너무 마음이 아프습니다. 아프지 않을까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나를 하나 살리기 위해서 세포들은 열일을 다한다. 적혈구는 지가 사명을 다하고 비장해서 깨꼬닥하고 디즈랜드로 갑니다. 모든 것들이 자기가 맡은 사명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시키지 않더라도. 자, 여하튼 이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지금 그래 네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에피네프린이라는 그런 호르몬 그런 것이 안 나와? 그럼 에피네프린을 그 자극하는 약이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 되겠지라고 간단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말씀을 드리다 보면 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우리가 지금 액티바이즈를 드시니까 그렇지만 그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커피부터 마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이 카페인이 많이 든, 우리 액티바이즈에 있는 그 카페인이 아니죠. 그리고 뭐 이제 설탕 같은 거 다는 거 음료들,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서 결국은 커피를 많이 먹으면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저는 바카스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 바카스를 많이 먹다 보니까 심장을 더 뛰게 되죠. 자, 여러분, 이거는 가뭄 든 논바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다가 지금 써놨어요. 가뭄 든 논바닥. 이렇게 쫙쫙쫙쫙 갈라졌죠. 열이 너무 과하게 생겨서 수분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이런 눈바닥이 갈라진 건 물이 없어서인데 거기다가 채찍질까지 하게 되면 눈은 어떻게 될까요? 더 빨리 쫙쫙 그렇게 갈라지겠죠. 네, 맞아요. 그러면 결국은 쥐어짜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채우는 인생으로 가야지 이렇게 쥐어짜는 인생으로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좀 전에 앞서서 제가 이 피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금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갑자기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무엇을 채워야 되냐? 자, 영양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가장 중요한 거 세포를 살리는 미네랄. 왜냐하면 이게 체액의 기본입니다. 자, 혈액이 정맥 저장고에 잘 머물러 있으려면 여러분들 제가 세포 간질액을 말씀을 드려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수축되어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조금 이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따뜻한 뭘 드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따순차.
네, 소금철. 좋습니다. 네, 소금은 미네랄이지만 삼투압작용. 제가 김치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소금의 농도에 따라서 물이 오고 가는 거거든요. 물이 채워지기도 하고 물이 빠져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 물을 머물러 있게끔 해주려고 소금차를 드시게끔 한 거예요. 그러면 체액도 물이거든요. 그래서 세포 내에 그 수분 압력 조절을 하는 나트륨이 적당히 있어줘야 되고, 그다음 칼륨이나 또는 마그네슘, 칼슘 이런 필수 미네랄이 있어줘야 됩니다. 물만 마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미네랄이 이 물을 세포 안에 꽉 잡아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액의 기본은 미네랄입니다. 그럼 미네랄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여러분? 리스토레이트. 그렇죠. 그래서 리스토레이트 삼총사 중에 필수라고 말씀드리는 게 과언이 아니에요. 이제 이해 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에피네프린이라는 그 호르몬이 나오는 부신. 얘가 있는데 그 에피네프린을 만드는 공장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신이에요. 이 공장을 돌리려면 일꾼이 있어야 돼요. 그 일꾼이 없이 공장이 저절로 돌아가지 않아요. 걔네는 AI 로봇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일꾼이 바로 누구냐? 바로 비타민 C, 비타민 B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자, 알아차리셔야 돼요. 비타민 C, 비타민 B군. 그 중에서 판토텐산이 주로 많이 쓰기도 하지만 여하튼 비타민 C와 비타민 B입니다.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액티바이즈. 그렇지, 깡통, 빨간통, 액티바이즈. 우리 액티바이즈가 주 원료가 비타민 B하고 C지 않습니까? 수용성 비타민이 비타민 B와 C에 있기 때문에 제가 비타민 B와 C가 모자라면 BC가 모자라면 비실비실해진다 그랬어요. 그쵸? 자, 그 에프네프린을 만드는 공장이 바로 부신인데 그 부신에서 일하는 아이들이 바로 일꾼들이 바로 비타민 C와 비타민 B군입니다. 얘네들이 없으면 부신은 아무리 쉬어도 호르몬을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필수예요, 부필수예요. 필수죠. 네. 그래서 생명, 피가 있는 놈들은 다 드세요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입니다. 자, 좀 전에 앞서서 체액을 만드는 기본 미네랄 리스토레이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깡통, 빨간통, 산소주스, 액티바이즈 말씀드렸습니다. 자, 혈액의 원료는 기본 원료가 좀 전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모든 곡물 같은 거, 야채 같은 거,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건 파워 칵테일이죠. 자, 호르몬도, 효소도 혈액의 농도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단백질에서 옵니다. 단백질. 세포가 제대로 된 아미노산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몸은 호르몬 생산을 1순위에서 제외시켜버립니다. 여러분, 필수 아미노산 하면 딱 뭐가 생각나세요? 아미노 플러스. 아, 제가 그 아미노 플러스, 제가 그 플러스, 뭐죠? 아미노 플러스인가요? 맞죠? 그 아미노산 플러스를 지금 아미노산인데 어쨌든 필수 아미노산이 8종이 들어있다고 제가 이틀 동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를 드시면 힘이 납니다. 사실은. 근육도 생기지만.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자, 액티 한 잔을 마셨습니다. 제가 지금 체액이 고갈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액티를 먹었더니 막 열이 발생이 돼가지고. 자, 젊었을 때는 우리 몸이 이 재료들로 사실은 너무너무 풍족했어요. 그래서 밤새워도 다음날 쌩쌩했거든요. 날밤을 한 이틀방을 새도 노래방에서 3일방을 까도 멀쩡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루만 해도 뒤질 것 같아요. 막 몸에서 열이 나서. 자, 근데 나이가 들면 이 재료들이 전부 다 고갈될 수밖에 없고 공장에 원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호르몬 만들어 하고선 이제 내가 몸에서 아무리 뭘 좋은 걸 먹더라도 흡수가 또 안 되면 잘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옛날같이럼 그런 생체 리듬이 나오지 않죠.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피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 다음에 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또 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재료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제가 이 앞에서 말씀 모든 드렸던 것들이 들어보시니까 어떠신지 저는 이제 궁금한데, 어지러움증이 단순히 피곤함이 아니라 내 몸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보내는 주인님, 나 이제 좀 뭐 좀 채워주세요. 재료 좀 넉넉하게 좋은 재료를 좀 채워주세요. 라는 신호로 들리셔야 된다라는 걸 알아차리셔야 되는데, 아까 우리 문점숙 어머니께서 이미 그 말씀을 벌써 제가 얘기하기도 전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먼저 앞서가십니다. 참 대단하시고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뭘 생각을 하셔야 되면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이 또 결론은 그겁니다. 혈액과 체액을 잘 채워야 된다. 우리 젊은 친구가 그 방송을 통해서 듣다 보니 상담이 왔는데 아주 명확하게 뭐라고 했냐면 피가 모자라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결국 기립성 저혈압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첫째도 혈관, 둘째도 혈관, 셋째도 혈관인데 내가 혈관이 일단 탄탄해야 터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말캉말캉 수축 이완이 잘 돼야 되니까 내가 올려줄 땐 올려주고 내려올 땐 내려와서 순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내가 혈관이 조금 약하더라도 물론 터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를 혈관이라고 했지만 혈액의 양이 충분하면 밀어 올리는 힘이 저절로 올라갑니다. 계속 혈액이 많아서 계속 밀어 제치는데 안 올라가겠습니까? 근데 그 혈액이 양이 부족하니까 올라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혈압이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마르신 분들이 저혈압이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그러니까 마른 비만이긴 하겠지만 좀 어지러워요 그러면은 아 저혈압이시죠라고 말씀을 드리면 100% 그렇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다 보니까 결국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혈관 다음에 체액과 혈액을 충분히 채워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일이고 혈액과 체액은 충분한 음식으로 여러분들이 채우셔야 된다는 거. 그 주 원료들이 바로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혈액과 체액을 함부로 쥐어짜지 마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잘 여러분들이 쓰임을 막 고갈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술, 담배, 뭐 그다음에 잠 못 자시고 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세포 하나하나에 깨끗한 영양을 채워주셔야 되고 좀 전에 저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진 눈바닥에 물을 대듯 우리 그 세포의 양질의 미네랄과 비타민, 단백질을 충분하게 잘 채워드려 주셔야 된다는 사실 그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곧 우리의 비즈니스고 우리의 가치입니다. 오늘 스스로도 잘 좋은 이 영양소를 채울 수 있는 가장 품격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30분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할 말이 많아서 오늘도 다 못했습니다. 아이고, 참 좋아. 여러분들 지금 제가 PPT를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요거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좀 더 저녁 방송의 하루를 좀 빌려서 요거에 대한 혈압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서머리를 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었고, 이 혈압보다도 사실은 맥압이 더 중요한데, 이 맥압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6월 마지막 날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 저 감사한 마음으로 벅차게 요 이 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녁 때 준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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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러분 덕분에 날마다 아침이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아, 우리 사장님 너무 이쁘시네. 이렇게 들어오셨군요. 제가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얼굴을 보니까 네. 화면 큰 걸로 봤더니 감사합니다. 아우, 새로 오신 분들이 꽤 되시네요. 자,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바이바이.